휴학하고 방구석에서 과일 팔아 월 매출 2억, 매달 순수익만 무려 4천만 원을 버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네, 전데요. 처음에는 뭐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가서 진짜 여름에 잘 나왔을 땐 3억 넘게도 찍었었고 4억이랑 한 10억 정도 여름에만 이번 팔고 시즌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5,500만 원이요? 제가 포장을 하고 제 물건을 미리 사입을 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판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기만 한 거예요. 여행 가서 보니까 주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 거의 10일 동안 2억의 매출을 내서 진짜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제가 20대긴 한데 대학생은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 잘 될수록 학교 안 다니게 됩니다. 진짜. 그럼 한 2억, 아까 3억 뭐 매출 이렇게 나오면은 마진, 그러니까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20% 이상은 20%요? 과일 판매 치고는 꽤 높은 편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비싸게 파는 법을 모르거든요. 2억이면은 4천이고 3억일 때는 6천의 순수익으로 남는. 이렇게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런 말 부끄러워해가지고 왜냐면 다 재투자해가지고 어디 투자를 어디로? 미장에다가? 아니요, 미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쿠팡에다가 뭐 당연히 더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묵히기 시작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동산 기간에. 그쵸. 그래서 이 정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돈은 투자라던가 혹은 아예 다른 사업에 필요한 뭐 장비를 사거나 이런 쪽으로 좀 대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또 평소에는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다 쓰나요? 돈을? 안 씁니다. 아까 드림카가 이제 배경화면이었잖아요. 아, 차요? 네. 신차 살 깡당은 안 될 것 같고 첫 네. 차니까 그냥 엔카 보면서 거기는 포르쉐가 얼마던가요? 제가 이제 제가 보는 라인은 비싼 라인은 아니어서 네. 8,000대면은 그래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는 일시불로? 라인 때는. 근데 저는 뭐 일시불 할 것 같긴 합니다. 야, 과일을 팔아야 된다니까. 아직 아직 사진 안 왔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긍정편, 장점인데 어떻게 이제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 무조건 있어요. 좀 기다렸어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파는 게 생물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배송 가는 과정에서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자두 이런 거 물러 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S가 심하다. 다른 품목들에 비해 고객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배송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갑자기 비 와서 수확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배송 지연되는 겁니다. 쿠팡에서 배송 지연은 조금 크리티컬한 포인트여서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CS 들어오면은 환불의 주권 해줘야 돼요. 상했다. 내가 3만 원짜리나 팔아서 버는 게 6,000원이에요. 전액 환불 하나 다 나면 5개 판 거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거를 거래처한테 그대로 한번 받아야죠. 거래처한테. 해줘요? 네. 그럼 뭐야,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당연히 해줘야죠. 이건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우리 거 파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줬고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분들의 물건이 썩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공급가에 대한 환불을 받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1만 원에 팔아서 50% 환불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5,000원 환불해준 거죠. 근데 제 공급가가 예를 들어 5,000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보상받는 게 2.5천. 그래서 공급가랑 판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손실은 있을 수 있겠죠. 한 10% 정도? 근데 환불 비율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거의 없어요. 100건이면 환불이 몇 건 정도 돼요? 품목마다 다른데 진짜 품질 좋은 거 팔았다 그러면 진짜 1,000개 팔아도 한두 개? 1,000개 팔아도? 근데 거래처에 좀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많아지죠. 많을 때는 뭐 얼마나 나오나요? 좀 안 좋았을 때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개 팔았는데 한 개 꼴로 CS가 오더라고요. 아, 그땐 그거였어요. 복숭아 팔 때인데 너무 다 물러서 갔다. 어떻게 보면 공급처가 잘못했다기보단 날씨의 영향? 그게 많이 컸어가지고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싹 다 거래처한테 보내서 환불 받았죠. 그래서 절대 이 환불을 나만 안고 가는 피해가 아니라 같이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 최고 장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품 안 받습니다. 과일 썩었는데 반품은 어떻게 안 받아요? 썩었으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죠. 환불 해주는데. 환불을 해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건 공산품 팔 때는 상품 멀쩡해도 반품 받잖아요. 고객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 때려버리잖아요. 단순 변심. 그쵸. 근데 신선 냉동 상품 있잖아요. 쿠팡에서 반품 불가한 상품입니다. 아예 막아놔요? 못하게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반품이 안 되니까 고객 문의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썩었다고. 근데 먹어보니까 안 달아. 맛이 없어. 그런 CS 많을 것 같은데?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받아줍니까, 반품을? 이게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감정 다 빼고 이성적으로 가볼게요. 네, 당도가 좀 떨어지다. 이거 뭐 20브릭스가 맞냐? 20브릭스 아닌데 20브릭스 쓰진 않죠,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한라봉 팔았는데 누군가는 얌마 이거 왜 이렇게 시냐 맛없다. 누군가는 별점 1점 줘요. 누군가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라봉을 먹었는데도 똑같은 데서 주문한. 그쵸, 똑같은 데서 줘도 갈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못 피해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쿠팡에서 팔려면 어쨌든 전 국민한테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품질 팔고 최대한 만족시켜서 웬만하면 별점 4점 이상 가야죠. 저는 무조건 4점 이상 갑니다, 별점. 근데 아무리 제가 좋은 걸 팔고 해도 불만족하는 누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안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약간 스트레스긴 해요. 왜냐?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주관적. 공산품이었으면 기능이 이게 안 되는데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 기준엔 맛이 없는데요?
이거기 때문에 진짜 애매하죠. 주관적인 사유로 환불해드릴 겁니까, 피디님? 해줄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이런 걸로 환불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필 다 써놔요. 맛에 의한 주관적 사유로는 반품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썩었거나 뭐 상품 네. 문제 있거나 무조건 해줘야죠. 그러면 사계절 팔리는 과일은 없어요? 1년 내내 가는 것들이요? 네. 4계절 내내 가는 건요. 사과가 4계절 내내 팔리거든요. 네. 근데 우린 이걸 다루지 않아요. 왜냐? 저는 무조건 초보자 입장에서 진행하거든요. 초보자는 4계절 내내 가는 상품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고인물이 너무 많아요. 리뷰가 10,000개씩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성만 다룹니다. 계절성. 그래서 사과는 4계절이지만 사과 안에서 감홍사과, 그러니까 뭐 시나노 골드나 그쵸. 이런 것들을 끽해봐야 한두 달이거든요. 감홍사과, 아오리사과, 홍로사과 한두 달 가는 것들만 다룬다. 왜냐? 고인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두 달 팔잖아요. 결국에는 겨울 되면 품절시켜야 돼요. 그 누구도 고인물이 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여기는 내년 가잖아요. 새로 출발합니다. 새로 출발. 계절성이 있는 제품이 고인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애들만 노린다. 제가 진짜 초보자였거든요. 전 지금도 초보자예요. 지금도 초보자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고인물이 아니에요. 초보자 입장에서 이걸 잘할 뿐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사목을 파는데 초보자가 아닙니까? 초보자 중에 좀 잘하는 편? 저는 잘하는 초보자입니다. 잘하는 초보자. 왜냐면 전 쿠팡에서 고인물로 가는 상품이 없어요. 초보자한테 너무 좋은데 고수가 되려는 그 시점에서는 조금 기분 나쁜 시기가 와요. 지금 기분 나쁩니까? 네. 기분 나쁘기보다는 네. 확장성을 생각해볼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발판으로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하는 거죠. 농산물 너무 쉬워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하고 싶어졌다. 그 다음 단점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구하기인데요. 농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매업체 도 있고요. 자, 이거 구하는 건 진짜 쉬워요. 네이버 카페나 그냥 네이버에 과일 B2B 치면요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건 일도 아니고 둘 다 중요한 거. 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방문은 라커를 좀 쌓고 친해진 다음에 해도 문제 없습니다. 역지사지로 이 사람 잘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아유 안녕하십니까 뭐 계약서 들이밀고 이런 것보다 일단 판매하고 좀 라퍼 쌓인 상태에서 방문하시는 걸 훨씬 좋아하시죠. 방문한다고 해서 매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셔라 이거. 나 전화하는 것도 힘들다. 전화하지 마셔라 힘들면. 전화 안 하면 어떡해? 문자도 있고요. 이런 B2B 업체들은 네.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시켜줍니다. 가입을 해서 거기서 주문을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농장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도매업체 끼고 하는 게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완전 잘못 생각입니다. 자, 여기도 종류가 있어요. 산지 유통업체, 그냥 이제 도도매. 설명드릴게요. 산지 유통업체 직접 물건 사드리고 농장 밭대 계약해서 유통 마진 없이 바로 물건 보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새끼들이라고 다시 할게요. 저 새끼라고 안 했어요. 산지에서 물건 매입하고 대량으로 해서 포장해서 유통 마진 없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업체들. 이고 여기는 그런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공급가 10,000원을 받잖아요. 10,000원에 12,000원에 올리는 거예요. 12,000원에 올려서 우리 PD님한테 제가 물건 구했으니까 갖다 파세요라고 12,000원에 공급해줘요. 그럼 PD님이 팔아요. 저한테 12,000원 입금해 주시죠. 저는 그럼 였다가 10,000원에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산지 유통업체가 당연히 더 좋은 거래처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거래처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네이버에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냥 한국말만 할 줄 아시면 구할 수 있다. 한국말과 해야겠다라는 각오만 있으면 된다. 이제 좀 장점 한번 해볼까요? 장점은 너무 뻔해요. 초보자 기준으로 할게요. 본인이 사업 경력이 10년이고 자본금이 막 10억씩 있고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부끄럽고 사업 짬밥이 오래되지는 않았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진짜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팠기 때문에요. 첫 번째, 초기 자본이 이것보다 적게 드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낼 수 있는 매출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팔리면 사올 돈만 있으면 돼서 그거를 위한 투자 금액은 따보시면 되고요. 위탁이니까. 자, 두 번째, 최소 시간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적게 든다. 애초에 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품질 유지나 이런 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신경 써주기 때문에 저는 진짜 고효율로 노트북만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최소 시간과 에너지를 챙길 수 있다. 자, 세 번째, 면세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세금을 안 내나요? 부가세가 없어요, 농산물은. 부가세 10%를 안 내도 되는 네, 따로? 거의 쿠팡 수수료가 없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농산물은 면세 상품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쿠팡 좀 해보신 분들만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템 위너에서 진짜 자유로워요. 저거 풀려고 되게 고생하는 셀러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고생할 게 없습니다. 자, 농산물은요 한 과수를 다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달라요. 이 경쟁이 없어요. 당연히 싸면 좋은데 묶여서 막 100원씩 까고 이럴 걱정이 진짜 없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초기 자본이 거의 필요 없다. 왜? 위탁이니까. 두 번째, 재고가 없기 때문에 최소 시간, 최소 에너지로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 세 번째, 면세 상품이다. 네 번째, 아이템 위너 경쟁에서 정말 자유롭다. 까지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달에 그러면 매출 3억 찍었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뭐 증명했다. 증명했다? 딱 그때가 학교 시험 기간에 사업자 낸 지 1년 된 날이었거든요. 심지어 시험 기간이었어요? 학교 시험 공부하다가 사업자 냈습니다. 아, 내가 맞았. 아 맞았다. 친구들 약간 무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 제가요? 네. 에이 그러니까 거만해진다거나 뭐 오히려 친구를 네. 도와주죠. 잘 네.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하자고 했을 때는 애들 말 아무나 안 들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과일을 다니고. 팔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증명했기 때문에 역으로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모른 척 하진 않고 진짜 좀 될 것 같은 애들은 제가 도와줍니다. 오히려. 아, 또 유튜브도 하시니까 아 그쵸 그쵸. 유튜브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고효율 휴학하고 이커머스라고 활동하고 네. 있고요. 유튜브에는 나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예요 주로? 지금은 이제 농산물 판매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그냥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좀 볼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절대로 이제 하지 않는 말이 농산물이 답이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한테는 쉽고 효율적인 거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이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나중엔 좀 더 다양하게 유튜브도 좀 다뤄보고 해서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좀 다루는 채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를 냈을 때가 궁금해요. 일단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온라인을 하면 뭔가 되겠구나는 있었는데 아이템이 없었거든요. 아이템이 처음 만난 지인이 쿠팡 알려줬어요. 쿠팡 이런 거 해서 돈 많이 번다. 보니까 진짜네? 라고 해서 꽂힌 거죠 제가. 그때 제가 그때 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 인스타 채널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 나름 잘 되고 있었지만 다 때려치고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 해서 마침 학교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네. 학교 안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 이거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된다 했을 때 아무도 제 말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제가 이제 1년 만에 쇼앤프로브 했죠 어떻게 보면. 그때 딱 사업자 등록증도 그냥 집 주소로 딱 내서 이틀 되니까 되더라고요. 뭐야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달 매출 1,4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방학했는데 8월 1일부터인가 갑자기 그때도 여행 갔었거든요. 가족여행. 네. 그때 갑자기 하루 매출 500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복숭아 하나가. 복숭아 하나가 그때 이제 매출 4천만 원 넘게 찍고 그냥 꾸준히 억대 매출 내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좀 잘 됐고 그때 한 휴학한 지 한 5개월 됐었나? 휴학을 그러면 그때 결심한 거예요? 8월에 그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네. 제가 처음부터 학교를 안 다니 그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제가 학교에서 심지어 공짜로 알려주겠다 내가. 공짜로 알려주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만 제가 좀 비싼 값 받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공짜로 알려주겠다. 왜냐면 제가 정신이 좀 없어요. 돈 드는 거 있으면 다 말하려고 하고 네. 근데 아무도 제 말 들어주지 않고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휴학하고 혼자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좀 외롭긴 했는데 네. 원래 사람이 외로워야 잘 된다 생각해서 폐반수였죠. 폐반수련. 근데 마진이 상대적으로는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뭔가 아. 그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광고비를 안 씁니다. 광고비 쿠팡에서 광고비 없이 판매하신다고요? 네, 이번 6월에도 매출 3억 찍을 때 네. 광고비 단돈 1원도 안 썼습니다. 에? 아니 진짜 그런 네. 경우는 처음 봐서 광고비 없이 그러면 상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학하고 남들 뭐 할 때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쿠팡만 분석했거든요. 쿠팡에 상품 어떻게 띄워주고 알게 된 거죠. 아, 광고는 잘하면 좋지만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는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과일은요, 농산물은요 진짜 다른 카테고리 하는 분들은 몰라요. 여기는 알고리즘이 와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알고리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광고를 안 하고 노출이 가능한 시장이구나를 제가 깨닫고 그것만 파가지고 이제 한번 찍었죠. 광고 아예 안 하고. 이거는 뭐 전국에 어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튜브에는 저 말고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다시피 남들 안 파는 시기 잘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저만의 비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풀기가 아니 이거 그 삐 처리만 하고 그거 잘 노립니다. 여기가 특히 잘 먹혀요. 농산물이. 그래서 고인물들이랑 좀 경쟁이 없지. 핵심은 뭐 쿠팡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이해. 뭐 그래도 뭐 겸손하게 운도 좋았습니다. 네. 요거는 자를게요. 근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나는 뭐 몇 살에 얼마를 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쌓았으면은 초보자가 하기 너무 좋거든요. 저도 네.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오니까 보이는 단점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확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쿠팡에서 더 막 매출 5억, 10억씩 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고 돈이 많이 묶이잖아요. 네.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 그거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안정화시키고 조금 위임도 시켜서 최대한 제가 일 안 하도록 최대한 제가 아무것도 효율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제가 하면 당연히 매출 꾸준히 2억씩 나오겠죠. 더 잘 나오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완벽하게 위임을 시켜도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저는 뭐 하냐? 다른 거. 해서 투 트랙으로 갈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휴학하고 농산물이 아니라 이커머스잖아요. 그게 이커머스에서 좀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최대한 빨판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됐다고 해도 여기에 시간 많이 투자 안 합니다. 여기에 오히려 투자할 시간을 다 좀 많이 위임하고 저는 진짜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뭐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그 몰입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위에서 눈빛이 달라. 눈빛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뭐 꽤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못하진 않았습니다. 명문대 아니고요. 명문대 아니고 네. 명문대였으면 온라인 사업 안 합니다. 오히려 애매한 거기였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작을 했다. 대학은 갈 필요가 없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게 또 너무 성공팔이 이런 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 필요 없어. 대학 왜 다녀?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반은 동의합니다. 저는 반은 동의하는데 여기만 잘라서. 여러분 저보고 막 휴학하고 그러지 마시고 소신 발언 좀 하자면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공부에 뜻 있고 학교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애들 10%도 없어요. 진짜 이거 맞습니다. 90% 놀러 다녀요.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차피 결국 2, 3년 뒤면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저는 미래를 본 거죠. 어차피 내 미래는 나중에 여기서 시원하게 놀면은 뭔가 후회하게 돼 있다. 일단 빨리 자리를 잡고 나중에 놀던가 하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뭐 사업을 해야 이게 아니라 학교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학과가 마음에 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도 뭐 했을 것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충분히 학교 안에서도 무언가 찾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 자기 뜻이 있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뭐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야 학교 답 없다. 이거는 미친놈이죠. 사람이 다른 거고. 네. 근데 저처럼 학교에 뜻을 못 찾았다. 그러면 솔직히 좀 빨리 결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취업이 요즘 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하기 싫은 또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모든 미래는 정해져 있다 생각해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현실 부정을 할 뿐이에요. 선배님들을 만나보세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취업 준비 스터디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은 대충 가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 학교뿐만 아니라 전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취업 스터디를 나갔어요. 20살 때요? 네. 궁금해가지고 다 6살 때 나오지 않나요? 27살. 저보다 학교도 높은 레벨이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해주는 현실을 좀 듣고, 더 높은 레벨의 학교에서 심지어 그 학점도 좋고, 근데 다 그렇대요. 그러면 제 이상과 현실 다른 거잖아요. 현실은 그렇구나. 현실 파악 빠르게 한 다음에 그럼 뭔가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겠구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차피 현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좀 빨리 보시고 내가 여기서 오케이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좀 불리한 상황인지 근데 내가 불리하다. 나와서 유리한 길을 찾으세요. 유리한 길. 왜냐? 생각보다 불리한 길에 100명 중 99명이 가가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좀 틀잖아요? 핵심이 남들 안 하는 길을 혼자서 했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머리가 좋습니까?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저처럼 나와서 뭐 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빨리 잘 됐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학교에 같은 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내잖아요. 네. 거기에만 있으면은 취업밖에 없더라고. 가는 길이 다. 한 그쵸. 가지 길처럼. 그냥 그 회사에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가냐 못 가냐 이거지. 네. 아마 대표님처럼 전혀 다른 길에서 성과를 내는 게 정말 네.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게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그래봤자 그 학교, 그 학과에 있는 사람들끼리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다른 학교 사람들 혹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저는 그래서 약간 아싸기도 했어요. 쌓여서 그랬네. 네. 대강청 이런 거 한두 번 나가보고 바로 계산되잖아요. 이거 좀 그런가? 계열초에서 여기 예쁜 여자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10월인데 남은 뭐 목표가 있을까요? 2025년에. 저는 촉이 좋아요. 촉이. 앞으로 미래를 보거든요. 저는 항상 3년 뒤, 5년 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도 막 취업 스터디 따라가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좋다. 근데 잘한다. 지금 제 입장에서 쿠팡 개꿀 맞습니다. 이거 5년 뒤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5배를 벌기 힘들 것 같아요. 5배를. 왜냐? 네. 그냥 그 시장의 한계? 그래서 제가 5배를 벌기 위한 그 초반 작업들을 아마 우리 연말까지 좀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미래를 보시니까 이 농산물 시장 네. 그 시장에 뭐 5년, 네. 3년 혹은 아하. 10년의 전망이나 이런 동향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한지 유통 업체들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곳들은. 왜냐?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온라인 시장이 커질수록 여기에 역할이 중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통업체들이 진짜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안에서는요. 약간은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이 매년 2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들 들어오는 숫자보다 몇 조 원짜리 시장이 커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매출 줄어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쿠팡이라는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는 셀러들은 이제 다들 어디론가 갈 거예요. 그 어디론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잘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도매로 많이 가시거든요. 이제 본인이 사입해서 공급해주겠다. 제가 보는 미래는 뭐냐? 쿠팡 플러스 유튜브 쇼핑. 왜냐? 사람들이 뭔가를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플랫폼 중에 쿠팡이 최고고 근데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탐색 막 보는 플랫폼이 있죠. 그중 최고가 유튜브인데 유튜버가 이제 유튜브 쇼핑을 도입했잖아요. 둘 다 잘할 줄 알면 대박이다. 이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저는 향후 이 판에서의 부를 가져간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읽었으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나 잘하는 거 맞는데 힘 좀 뺀다. 나 이거 준비한다.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좀 준비하는 셀러만이 더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쿠팡 매출 얼마 나오고 중요한데 당연히 제가 정답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확장성을 보면 결국 앞으로 5년 뒤 뜰 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미래인 거죠.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 그게 근데 약간 시대에 대한 통찰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개인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고 이제는 이 사람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해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터 비스트가 초콜릿 다 팔아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의 힘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그 개인의 좀 밸류를 높이고 이름값을 좀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라고 하죠. 고효율 유튜브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더 소매로 보고 있는 거는 이쪽 시장이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3개월 동안 할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과일 박사? 아, 과일뿐만 아니라 그냥 네. 먹을 것 쪽으로 근데 뭐 저도 했다가 네.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아직 이제 뭐 젊으시기도 하고 항상 새로운 그 다음 또 미래를 보시니까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아, 클로징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모르긴 했는데